지금 모든 분들이 다 뭐 의료진 뭐 수고하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은 굉장히 의사가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에는 그런 면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이거를 뭐 졸속으로 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선 때도 이미 공약으로 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내년에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럼 찬성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은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나가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전공의 분들의 약간 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의사협회 집단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영상 통해 한번 확인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일을 위해서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의료 대학을 갖다 선임하는 자체가 그렇게 지금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힘과 의지만 가지고서 관철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보십시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치포의학회의 순서를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야 지도부에 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큰 틀에서는 의사들의 이 파업을 철회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긴 한데 통합당은 그 원인을 정부 여당에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 총리하고 의협 회장이 잠정 합의를 했었거든요. 합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이 코로나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는 논의를 중단하자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찌 보면 전공의협회에서 이제 거부한 형식이 된 건데 저는 사실은 그 정도면은 상호 간의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의사가 파업은 아니죠. 그냥 파업이라는 건 뭐 노동자들이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진료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뭐 이거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시급하지 않다 그러는데 지금 만들어도 내년에 학생을 뽑아도 6년, 7년 후에나 이제 어찌 보면 졸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뭐 의료진 뭐 수고하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은 굉장히 의사가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에는 그런 면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이거를 뭐 졸속으로 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선 때도 이미 공약으로 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내년에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럼 찬성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은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나가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전공의 분들의 약간 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뭐 한 3가지 정도를 좀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해필이면 첫 번째 문제가 왜 해필이면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해도 효과를 보는 건 6년이나 5년 뒤인데 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의 배수진을 치고 난 뒤에 대화에 나섰거든요. 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몇 달 전인데 왜 그때부터 대화에 나서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서느냐 이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공공보건의료라든가 제도들이 기존의 지역 공공보건의 제도 같은 게 있는데 그 제도들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부터 쉬운 단계부터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문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는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젊은 의료인들은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강대강의 치킨 게임이라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마디 하면 이제 의사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4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의사 정원 늘리는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건 이제 같은 얘기가 지금 공공의대 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 2가지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약에 대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비대면 접촉을 좀 늘리는 방향인데 하지 말아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비대면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비대면 방송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다음에 한약도 많은 국민들이 어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공의대나 의료 정원 문제도 지금 말씀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계속 이제 추진해왔던 문제들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불거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원 늘리는 거에서 의사나 아니면 의사 단체에서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변호사 인원 늘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 뭐 말씀처럼 왜 지금이냐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 의사들을 더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다고 해서 또 뭐 의사들이 아우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뭐 이 부분은 물론 그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단행하겠다. 정부의 입장은 계속 좀 강경한 기조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기조로 나아가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인가? 여기에는 좀 부정적인 막다른 골목에 입장이시겠네요. 왔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적인 수단하고 행정 수단밖에 없을 거라고 보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강한 기조로 법적 대응에 나서려면 대체 가능한 수단이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 당국이 그런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이게 정책 대안 없이 밀어붙여서 강대강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봅니다. 지금 이미 많이들 불안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애초에 정세균 총리께서 대화를 했던 그 방식대로 해서 조금 더 대안적 모색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게 전공의 측에서는 그 대화했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안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지금 네 가지 안이 뭐 보이지 않는 게 협약 그거 하고 저기 예. 저 있는 건 맞는데요. 예. 정부가 대화를 하면서 내놓았던 안은 일단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지나서 하자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저 의사들은 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진전된 대안을 내놔달라. 이런 충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유예하는 것만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문제라든가 무슨 저기 저 처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을 한 어떤 대안을 내놔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쪽에다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번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깊은 문제이라서 저희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방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에 7명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지급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 찬성한다라는 응답자 중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라라고 하는 사람이 40.5%,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사람이 36.1%입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내의 결과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국민의 여론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뭐 찬성 여론이 높은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전 국민에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1차 때는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죠. 50% 했다가 70% 했다가 전 국민 가는 과정이 물론 총선이라는 국면도 맞물려 있었지만 굉장히 여야 간의 논쟁이 뜨거웠는데 그때도 어찌 보면 이제 이거보다 여론조사가 조금 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뭐 복지 정책이란 말도 있고 아니면 경제 정책이다, 재난 정책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역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1차에서 다 줬는데 2차에서 그럼 만약에 선별한다. 물론 1차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선별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그다음에 1차 때는 줬는데 2차 때는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금액에 어쨌든
뭐 다수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2차 재난공동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당론은 아직 정해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민한테 주는 게 맞다. 아니면 왜냐하면 1차에 그렇게 줬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역으로 돌려서 선별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 부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민 정서상으로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1차에서 전체 다 줬는데 2차에서 선별한다는 게 국민들이 얼뜻 납득하기 힘드신 거 있고, 그다음에 상위 20%가 소득세의 90%를 내는데 담세자와 혜택자가 확 나뉘잖아요. 그 정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50%든 70%든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그걸 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으로 하지만 지역 가입자들은 뭐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기 힘들고 50%까지 하면 51%는 왜 안 되냐, 70%까지 하면 71%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기준이 있는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나온 건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1차 지원을 재난지원금이 소득 진작 효과가 별로 높지 않다는 언론의 여러 가지 그 기사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코로나 양극화란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이분들에게 조금 더 선별 지원을 재정도 어려우니까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리들이 일정하게 국민들한테 파급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당 입장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딱 와가지고 당헌에다가 기본소득을 넣었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차별 없이 주는 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 강령에 기본소득 넘었는데 이거를 선별적으로 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령 따로 정책 따로 가는 거라서 지금 뭐 부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지급하자, 뭐 현 부원장님과 뭐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위 50%만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정청에서는 일단 이 내용 좀 보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각자 어찌 보면 유력한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화두로 띄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에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당내에서 이견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야당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논쟁하다 보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 두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은 여기 낄 틈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뭐 여야 간의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문제는 향후 어찌든 복지든 정책이든 뭐 복지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재난 정책이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두 분이 어쨌든 정책적인 공방을 하는 것이 꼭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론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해지면 저는 뭐 누구든지 아마 그에 따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당론 정하기 전이거든요. 예. 그때는 논쟁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론이 정해지면 제가 보기엔 그때는 뭐 두 분 다 아마 존중하고 따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당대회인데 물론 뭐 민주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다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이 상황에서 과연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만 보면 예. 건강한 대립인데요. 이게 선별복지냐 뭐 보편복지냐 이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 이낙연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아마 지사는 당내 주류에 반하는 비주류의 이 노선을 계속 견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두 분의 지지율 경쟁으로 가 있고 또 당대표 대선 후보 경선은 내년 뭐 9월이나 10월쯤 되겠지만 당대표가 되시고 이재명 지사가 정책 현안에 대해서 계속 자신의 입장을 내놓다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대선 경쟁의 구도로 가서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칠 거라고 봅니다. 예. 주류 대 비주류의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 문제를 또 그렇죠. 다시 또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아까 뉴스 나왔지만 아마 한국은행도 아마 올해 경기 전망을 뭐 마이너스 1.2% 물론 OECD 중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만 지금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추경을 3번 했습니다. 본 예산 추경 3번까지 한 게 한 547조 정도 됩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 예산은 아마 550조 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재정 건성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40% 정도대로서 그래도 좀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업도 활동을 안 하죠. 가게도 뭐 수익이 없죠. 그러니까 이 재난소득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게 결국은 아마 이 정부 재정의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대 재정 정책으로 가는 거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년에 550조가 넘을 걸로 보는 예산 항목 중에 한국형 뉴딜이 20조, 뭐 지역 사랑 무슨 상품권이 올해 9조에서 내년에 15조, 그 다음에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해 땡겨서 22년에 하는 걸 1년 땡기겠다는 예산, 그 다음에 공공임대 아파트 19만 채 짓는 예산, 뭐 항목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볼 때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좀 줄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긴급 재난에 대한 여력, 예산상의 여력을 이 정부가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올해처럼 계속 내년에도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가서 거의 59조 뭐 이런 식의 추경이 편성되는 사태가 오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채무액이 1년 만에 100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예. 불효불급한 예산은 좀 줄여서 지혜를 좀 발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